스튜어디스로 일하고 있는 외모가 출중하고 늘씬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여자입니다. 남자를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이라 가끔은 이런 여자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제선을 타는 그녀는 자주 집을 비웠으며 가족이 미국에 체류 중이라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공항 근처에 살고 있어 비행이 없는 날은 자주 만나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지고 냈습니다. 여주는 제 사생활에 대해 일체 신경 쓰지 않았고 매우 쿨한 여자였습니다. 매우 얌전한 스타일로 음식하는 거를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 시간을 특히나 소중히 생각하는 여자였어요. 남자가 원하는 딱 현모양 저 스타일이지요. 낮에는 요조숙녀, 밤에는 요부. 밤에는 상당히 저돌적으로 변합니다. 여주와 점점 만남이 잦아지고 자주 가다 보니 여주가 여분의 키를 주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와서 자고 가도 된다는 이유였지요. 집 키 사용은 늘 여주가 한국에 돌아오는 전날만 사용을 했습니다. 일산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마셔 집에 갔다 내일 다시 오기 귀찮아 대리를 불러 여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산에서 여주 집까지는 가까웠어요. 새벽 시간이라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에 누가 있더군요. 어질러진 신발에 가방에. 내가 날짜를 잘못 들었구나 하고는 들어가 방문을 열어보니 에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네요. 침대에 다 벗고 뻗어 있는 거를 보고는 얼마나 마셨으면 다 벗고 자나라며 저도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을 마시면 성욕 자체가 없어지는 특이한 체질인 전 여주의 옆에 누웠지요. 술 냄새가 방안을 진동을 하지만 어쩌다 한번 회식했구나 생각하고는 여주의 옆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여주의 벗은 몸이 흥분을 몰고 오네요. 그래서 안아버렸습니다. 술기운이라 정신없고 어떻게 끝난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날 갑자기 비명을 지르네요. 야, 너 누구야? 이상한 소리를 하는 여주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왜 이래? 술 덜 깼어? 여주가 이불을 획 하고 가져가네요. 다 벗고 자는데 이불을 가져가니 짜증이 났습니다. 알몸으로 여주를 쳐다보았지요. 왜 이래? 이불 줘, 더 잘 거야. 침대에서 일어서며 이불을 가져가 버려 저도 같이 일어나 이불을 확 뺐었습니다. 알몸이 된 여주를 보니 손으로 가린다고 가슴과 그곳을 가리고 있는데 안 그러던 애가 그러니 이상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 오늘따라 뭔가 더 요염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왜 이래? 술 덜 깼어. 오늘따라 몸이 더 예쁜데. 아무 말 없는 여주를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주야 나 속 쓰려 해장국 좀 해줘. 그때 여주의 입에서 뭔가를 말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대로 고개를 돌리고 한숨 더 자려고 했지요. 저 여주 동생 여진인데요. 언니가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 쌍둥이라는 거. 뭔 소리야? 장난해? 콱? 속 쓰려 해장국 해줘. 오늘따라 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 저희 쌍둥이인데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둘은 서로 벗은 몸으로 얼음이 된 채 서로를 주시했습니다. 일어나 자세히 보니 어딘지 모르게 낯선 분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키나 몸이나 가슴이나 헐, 이상한 문신이 보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배꼽 옆에 조금만 나비 문신이 보이네요. 내가 아는 여주는 문신의 문자만 들어도 기겁하는 아이인데 문신이 있다니 순간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그제서야 동생이라는 여자도 수건을 두르더군요.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서 속으로 어쩌지 하고 있는데 여진이라는 아이가 크게 웃는 거예요. 여주 남자친구세요? 응, 여주 집 키가 나한테도 있거든. 오늘 온다고 해서 술김에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어제 술 먹고 바로 왔거든. 내가 날짜를 잘못 들은 줄 알았지. 여주인 줄 알고 어쩌지. 제가 난감해하고 당황하자 여진이 웃더군요. 괜찮아 오빠. 난 괜찮으니까 맘 편히 가지셔. 그러고는 방을 나가길래 일단 정신부터 차리자는 생각에 욕실로 가서 샤워를 했어요. 여주 집에서 입는 간편한 옷이 몇 벌 있어서 갈아입고는 나오는데 여진이는 그때까지도 알몸에 수건 하나 두르고 다니네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들고는 저한테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당황했어요. 저 같은 프로도 이런 상황이 되니 당황스럽더군요. 여주는 너무 정숙하고 누가 봐도 모범생 같은 여자라
항시 조심하며 만나던 사이였거든요. 맥주를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 좋았어. 한 번 더. 맥주를 쏟을 뻔했지만 다잡고 맥주 한 모금을 더 마시고는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를 안아버렸습니다. 여진이는 출출하다며 음식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오고 밥을 먹는데 여진이의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연인마냥 대하는 저를 보니 약간 웃기더라고요. 식사를 하며 2시간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통에 머리에 지진이 날 정도였어요. 한참을 이야기하니 문 여는 소리가 나네요. 우리 둘 다 문 여는 소리에 그쪽을 쳐다봤지요. 여주가 가방을 끌고 들어옵니다. 오빠 왔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여진이를 보더니 너 인연. 미쳤어. 언제 왔어? 여진이는 아침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왔고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여주가 신이 났습니다. 동생이 와서 더 신난 듯 들떠있네요. 미국에 가서도 좀처럼 만나기 힘든 가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니는 곳과 비행하는 곳이 끝과 끝이라 자주 못 가는 듯 싶더라고요. 가족 이야기부터 별별 이야기를 하는데 여주는 제 옆에 꼭 붙어서 초등학생 마냥 신나하며 수다를 떨어대네요. 그러면서 저녁에 나가서 술 마시러 가자는데 또 술, 숙취도 그대로인데 에휴, 그래, 그러자. 뭐 먹으러 갈까? 가까운 수산시장에 회를 먹으러 가자네요. 그러자 하고 저희는 회를 먹으러 나갔습니다. 어릴 적 쌍둥이랑 하는 상상을 하며 꿈꿔왔던 그 순간이 한 번에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불쑥하고 나타난 여진이 때문에 우리 셋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치고 온 셋은 한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었지요. 여주의 스케줄 때문에 하루 더 있기로 했습니다. 여주가 쉬는 날이라 저희는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내일 여주가 또 비행을 떠납니다. 여진이가 옆에 와서 오빠 언니 비행 가면 우리 놀러 가자.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어. 갈 거지. 그래. 잠시의 비밀 이야기를 마친 우리는 어느 때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내일 비행을 간다는 거를 다 알고 있기에 여주가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자리를 비우더군요. 없어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여진이가 웃겨 보이더라고요. 이걸 착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무튼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짐작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TV를 보며 자연스럽게 여진이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결혼 전제로 만나던 남친이 친구와 바람이 나서 헤어져서 왔다네요. 남자와는 3년여 동안 잘 지냈다고 합니다. 양가 부모도 인사했고 결혼 날짜도 잡아뒀다고 하더라고요. 여진이의 절친과 바람이 난 남친 때문에 충격이 큰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한국에 나온 이유더군요.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 드디어 잠을 잘 시간이 왔네요. 여주는 늘 제 옆에 껌딱지처럼 잠시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래도 제 옆에 붙어서 합니다. 스킨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게 해준 여자이기도 했지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여주를 공항에 데려다 주고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여진이가 한 말 때문인지 내심 여진이의 전화가 기다려지더라고요. 해볼까 했지만 전화번호만 주었지 받지를 않아서 애타더군요. 그렇다고 여주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여주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이것도 생각해보니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여진이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전화는 안 오고 쓰잘데기 없는 여성들의 전화만 오더라고요. 몇 명과 통화를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통화 중에 모르는 번호가 왔습니다. 바로 통화를 끊고 받았지요. 역시 여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야 나 이제 집에 갈 건데 오빠야는 어데고? 여주는 사투리가 전혀 없는데 여진이는 술에 취하면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술 마셨어. 물어보니 친구들이랑 한잔했는데 이제 집에 간다네요. 집이라 말하니 자기 좀 데리러 오라네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쏜살나게 달려갔습니다. 12시라 택시도 안 잡힐 시간이라 빨리 갔지요. 강남역에서 여진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여진이가 술에 취해 울다 웃다 하네요.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셔서 부축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안기며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군요.
저 또한 여주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 내심 그대로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서야 정신을 차려 웃으며 집에 들어가서 한 잔 더 하자며 들어갔습니다. 잘 정돈된 침대, 새 이불로 갈아놓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침대보도 제가 갈아둔 거라 어제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주와의 어젯밤이 떠오르네요. 그 순간이었어요. 여진이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어 키스를 퍼붓더라고요. 아우, 술 냄새 풍기는데 키스를 하다니. 저는 키스 안 좋아하는데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룻밤을 동생인 여진이와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우리는 여진이의 활발함 때문인지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여진이를 보니 정신이 사나워지더군요. 분주히 언니 옷장을 열고 이 옷 저 옷 챙기더니 저보고 부산을 가자는 겁니다. 부산 뭔데? 부산은 왜? 부산이 가보고 싶었어. 가자 오빠. 일주일 예정에서 벌써 4일이 지났으니 남은 시간은 3일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신나서 어쩔 줄 모르는 여진이를 보니 내심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부산에 도착한 우리는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목적지도 없었고 딱히 가고자 하는 곳도 없었습니다. 저도 부산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에 숙소는 해운대로 잡아놓고 광안리와 부산시장 자갈치 시장을 들러 이것저것 군것질도 하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여진이를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여진이가 여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주는 단아하고 딱 붙어있는 형이라면 여진이는 왔다 갔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좋아하고 소리 지르고 분주한 편이었습니다. 둘의 성격이 다르다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주와는 부산에 온 적도 없었네요. 바쁜 스케줄 때문에 가봐야 서울 근교가 전부였었네요.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여진이는 이것저것 사고 쇼핑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제 인내의 한계가 오는 순간이었어요. 여자와 쇼핑을 안 하는데 어쩌다 보니 여진이와 쇼핑을 하고 있네요. 남포동을 마지막으로 해운대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술 타령을 하는 여진이와 어쩔 수 없이 술 한잔 하러 나갔지요. 물론 저는 안 마시지요. 술을 싫어합니다. 왜 돈을 내고 술을 마셔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남들은 술을 마시면 관계 시간이 는다는데 저는 술을 마시면 성욕 자체가 없어지는 특이 체질이라 여자와 술 마시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여진이는 또 오늘도 역시 소주 3병을 마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졌는지 사투리가 또 나오네요. 오빠야, 내 기분 좋다. 우리 나이트 가자 오빠야. 나 모르는데 나이트. 네 안다 가자. 한참 부산에서 핫하다는 나이트가 마치 매운 데에 있더라고요. 잠시 들렸다. 가자란 생각으로 나이트에 갔습니다. 나이트가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들어가니 서울 못지않게 잘 해놨네요. 여기저기 들려오는 부산 사투리에 정감이 가더라고요. 여진이는 물 만난 생선 마냥 아는 사람 없으면서 미친 듯이 혼자 나가 춤추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진이의 외모 때문인지 남성들의 눈이 여진이를 스캔하는 것이 보이더군요. 웨이터들도 처음이지만 알아보고는 여진이를 따라다니면 컷을 해주는 게 보여요. 저는 웨이터를 불러서 냅두라고 했습니다. 남자 만나도 된다고. 웨이터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형님 여자 하나 불러드릴까요? 고개를 끄덕이니 부산 여자들을 불러서 앉혀주네요. 오랜만에 부산 여자들과 이야기하고 놀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전번도 3개나 땄네요. 부산 여자들은 서울 말만 쓰면 전번이 알아서 입력합니다. 여진이 또한 여기저기 부킹도 다니고 놀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부산 아가씨를 보더니 울 오빠 언니한테 이른데 이러면서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어울려 술을 마셔요. 몇 시간을 놀았는지 시간이 늦어짐에 저도 슬슬 피곤해지더라고요. 여진이도 술도 많이 마셨고 힘들었는지 가자고 하네요. 옆에 있던 부산 아가씨와 인사를 마치고 여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호텔에서 멀지 않아 밤길을 걸었지요. 해운대 바람 맞으면 걷는데 여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야 고맙다.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밤길을 걸어 호텔로 들어갔지요. 해운대 호텔의 욕조에서 밖을 내다보며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있었지만 내심 같이 있으려고 했으나 여진이가 같이 있자는 소리가 없어서 저도 더 이상 이야기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진이만의 시간이 필요한 듯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이지만 언니 모르게 일어난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즐거운 일주일이었습니다. 여진이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문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오빠야 고마워. 절대 비밀이다.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네. 여자의 성격과 착함을 떠나서 그냥 끌리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못됐건 악하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끌리는 여성들이 몇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들을 대할 때는 한없이 순수하고 착한 이미지의 남성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여주였네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끌린 여성이 3명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없이 좋은 이미지와 좋은 모습만 보이려 노력했네요. 이상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영상 밑에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